엄마가 세상을 떠난 진억 달째였다. 주은의 집엔 식탁 위 반찬처럼 식은 공기만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냄새였다. 엄마가 살아있을 땐 된장찌개 끓는 냄새나 빨래 삶는 비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냄새가 났다. 먼지와 정적이 섞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냄새. 주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어제 사온 김치와 계란,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시던 나물. 엄마는 냉장고를 늘 가득 채워뒀었다. 반찬은 많아야 밥맛이 산다는 게 입버릇이었는데 지금은 텅 빈 칸이 더 많았다. 아버지 성우는 매일같이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찮다, 출근하며 괜찮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괜찮다. 하지만 딸의 눈엔 그 말이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단 도망이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너질까봐 겨우 버티고 있는 말. 주은은 그가 울지도 않는 게 미웠다. 장례식장에서도, 49제에서도, 심지어 엄마 옷을 정리하던 날에도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옷을 박스에 담고 서랍을 닫고 방문을 잠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면 주은은 밤마다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다. 아버지가 들을까봐 소리 내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는 한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같은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대화 대신 식탁엔 덩그러니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저녁 먹고 들어와라. 아버지의 각진 글씨체. 그 한 줄이 전부였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은 말로 대화하지 않았다. 메모로, 문자로,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 주은은 메모지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다. 어차피 저녁은 편의점에서 때우기로 했다.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었다. 텅 빈 식탁, 식어가는 국, 아무도 없는 건너편 의자. 그 모든 게 엄마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창밖으론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엔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다. 누군가는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릴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과 TV를 보며 웃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다. 불은 켜져 있어도 따뜻하는, 사람은 있어도 외로운 그런 집. 주은은 교복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니, 계속되어야만 할까? 엄마가 없는 이 집에서 남은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다. 그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울 뿐이었다. 엄마의 병원비 문제로 다투던 날을 주는 아직도 기억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빗물에 젖은 우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시려면 추가 비용이. 그 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주은의 머릿속엔 숫자만 맴돌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주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집에 돈 얼마나 남았어? 성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걱정 마. 어떻게든 된다. 하지만 주은은 알고 있었다. 지난달에도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아버지가 야근을 늘렸다는 걸.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되긴 뭐가 돼. 현실을 봐야지. 주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 택시는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빗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돈 걱정을 어떻게 먼저 해. 그게 무책임한 거라고. 주은은 소리쳤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잖아. 엄마 상태도 나아지지 않는데. 성우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말은 하지 마.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 내가 포기해도 나는 안 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통장엔 남은 돈보다 후회가 많았다. 주은은 자신이 한 말을 되뇌었다. 엄마 상태도 나아지지 않는데 그 말이 마치 포기하자는 뜻처럼 들렸을까.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엄마는 결국 2달 뒤에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정리할 건 정리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는 건 마음이었다. 주은은 자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날의 말다툼이 엄마와 제대로 된 마지막 대화도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 괴로웠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은은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버리려다가 날짜를 보고 멈칫했다. 작년 여름부터 올 초까지 모두 엄마가 아플 때의 영수증이었다. 하나하나 펼쳐보니 모두 병원비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이상했다. 엄마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주은이 알지 못했던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몰래 낸 돈이었다. 영수증 끝에는 아버지의 작은 글씨가 볼펜으로 휘갈겨져 있었다. 다음엔 꼭 웃게 해주자. 글씨는 떨려 있었다. 누군가 울면서 쓴 것처럼. 주은의 손이 떨렸다.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돈 걱정도, 두려움도, 슬픔도 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내를 위해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주은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영수증 뭉치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주은은 말없이 TV를 켜두고 앉았다. 채널은 뉴스였다.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다는 게 필요했다. 너무 조용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 목소리, 엄마 웃음소리, 엄마가 설거지하던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게 더 무서웠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TV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깜빡였다. 주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웅크렸다. 영수증을 발견한 후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요즘 매일 일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주은은 알고 있었다. 집에 오기 싫은 거라는 걸,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거라는 걸. 식탁엔 2개의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주은이 준비한 된장국이었다. 엄마처럼은 못 끓였지만 그래도 해봤다. 두부도 넣고 버섯도 넣고. 근데 아버지 것은 식어가고 있었다. 김이 다 빠져서 그릇에 얇은 막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성우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려는 것 같았다. 주은은 TV 리모컨을 꽉 쥐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뭐라도.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수증 이야기를 꺼낼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니 답답했다. 결국 주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성훈이 멈칫섰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나 내일부터 저녁 안 먹고 학원 갈게. 거짓말이었다. 학원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집에서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고 싶었다. 대답은 없었다. 주은은 다시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우린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런데 문 너머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성훈의 목소리였다. 낮고 거친 목소리.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무뚝뚝하고 투박한 그 목소리. 주은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등만 보였다. 구부정한 어깨, 느려진 걸음.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주은은 처음 그 생각을 했다. 응. 주은의 대답은 너무 작아서 들렸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기 직전 아버지가 아주 잠깐 멈칫한 것 같았다. 불 꺼진 거실에 다시 뉴스 소리만 남았다. 식탁 위의 국그릇은 여전히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한마디가, 밥은 먹고 가라는 그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주은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식은 국그릇을 들고 전자레인지로 향했다. 데우는 동안 윙윙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했다.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주은은 뜨거워진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내 아버지 방문 앞에 두었다. 노크는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가벼운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갔다. 주은은 창가에 앉아 그 눈을 한참 바라봤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주은과 성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주은은 매일 국을 끓였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성우는 늦게 들어와도 그 국을 데워 먹었다. 그릇은 아침이 되면 깨끗이 씻겨서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말은 없어도 그게 대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추웠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엔 늘 꺼져 있던 현관 불빛. 주은이 늦게 들어올 때면 언제나 깜깜했던 그 불이 오늘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소파에 앉아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늦었네. 성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다. 꾸중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한 그 애매한 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말투가 오늘따라 익숙해서. 그래서 오히려 울컥했다. 주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응이라고만 했다. 식탁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까지. 엄마가 자주 해주던 메뉴였다. 아버지가 한 거였다. 서툴게, 어설프게. 그래도 정성스럽게. 주은은 식탁 앞에 섰다. 가슴이 먹먹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영수증 이야기. 그날 했던 말. 이해했던 것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주은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때 미안했어.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비 때문에 싸웠을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엄마 포기하자는 것처럼 들렸을 거야. 주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증 봤어. 아빠가 혼자 다 내고 있었던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성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미안해. 나 몰랐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주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성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주은을 보지 않은 채 부엌으로 걸어갔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돌아와서 식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김치찌개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끓인 찌개. 식었다.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데워라. 주은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봤다. 그는 여전히 주은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저 식탁을 정리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국은 내가 끓인 거 먹었다. 나쁘지 않더라. 그게 아버지의 사과였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 대신. 그는 찌개를 끓였고 불을 켜놓았고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쁘지 않더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말했다. 주은은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짰다. 엄마가 끓인 것보다 훨씬 짰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만큼 고마웠다. 맛있어. 주은이 말했다. 성우는 대답 대신 작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자기 그릇을 당겼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긴 말은 없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김치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포근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현관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아침마다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토스트와 우유, 때론 라면, 때론 어제 남은 반찬. 화려하지 않았지만 함께였다. 성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주은도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 그 어색함이 불편하지 않았다. 저녁엔 주은이 국을 끓이고 성훈이 설거지를 했다. 역할을 나눈 건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가끔 성훈이 퇴근길에 반찬을 사오기도 했다. 편의점 도시락 반찬이었지만 주은은 그게 고마웠다. 이거 괜찮아? 성훈이 물었다. 응, 맛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풀렸다. 어느 토요일 저녁, 주은은 엄마가 자주 끓이던 미역국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레시피를 검색하고 재료를 사고 조심조심 끓였다. 간이 맞는지 몇 번이고 맛을 봤다. 성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야구 중계였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늘 보던 프로그램. 하지만 이젠 혼자 봤다. 아빠, 밥 먹자. 주은이 불렀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다. 미역국과 밥, 김치와 계란말이. 단출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다. 성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더. 어때? 주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맛이랑 비슷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다. 주은은 웃었다. 성훈도 작게 웃었다. 엄마 이야기를 처음으로 편하게 나눈 순간이었다. 엄마 미역국엔 항상 다시마가 많이 들어갔지. 성훈이 말했다. 맞아. 그리고 참기름도 많이 넣었어. 국물이 진했어. 응, 맛있었어. 두 사람은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저 엄마를 기억하는 일이었다. 함께 기억하는 일. 주은은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엄마가 있었다면 지금 웃었겠지. 분명히 웃었을 것이다. 딸이 국을 끓이는 걸 보며 서툴지만 애쓰는 모습에 흐뭇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앉아 밥 먹는 걸 보며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창밖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갔다. 거리는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반짝였다. 첫눈이네. 주은이 말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게, 엄마 첫눈 오면 좋아했잖아. 응, 팥죽 끓이곤 했지. 올해는 우리가 끓여볼까? 성우는 딸을 봤다. 주은도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작게 웃었다. 그래, 끓여보자. 대단한 말은 아니었다.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저 밥을 함께 먹고, 눈을 함께 보고,
엄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주은은 다시 밥을 먹었다. 미역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성훈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로 김이 올라왔고 창밖으론 눈이 내렸다. 그저 밥을 함께 먹는 평범한 순간이 가장 어려웠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었다. 눈물도, 포옹도, 긴 대화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었다. 밥을 다 먹고 주은은 그릇을 정리했다. 성우는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기 위해 두 사람은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덮여갔다. 아빠, 응, 우리 괜찮을 거야. 그치?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응, 괜찮을 거야.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다.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엄마 없이도 둘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하얀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것. 주은과 성우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